안녕하세요. 김일영 교수입니다. 네. 아리.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의료기관의, 현지 조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지 조사. 네. 많은 원장님들이 찾아와서 많은 이제 고충을 얘기하십니다. 다양한 이제 뭐 정형외과 원장님, 뭐 치과, 동네에 조그만 이제 치과 원장님, 여러 가지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심평원 직원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대처할 새도 없이 몰아치는 바람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들도 사무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작성된 여러 가지 확인서가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불리한 아클레이크건이 돼서 이제 행정 심판을 하든 행정 소송을 할 때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조사를 조금 이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원장님도 숙지를 하시고, 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 심평원 직원들이라든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온 이제 직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평소에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보통은 이제 현지 조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심평원 직원들이 팀을 꾸려서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그 담당 직원들이 그 팀장이나 반장이 돼서 이제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죠. 네. 그 뭐 대부분 이제 보험평가과라든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기초의료보장과, 뭐 이 직원들이 나와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의료급여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급여에 대해서 위반한 것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 급여가 잘못 지급된 부분, 허위로 지급된 부분 때문에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법상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분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 근거가 없이 심평원 직원이라든가 건강보험 직원들이 나와서 현지 조사하는 것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증거 채집해가지고 간 부분을 갖고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증거 능력이 인정돼가지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다투시고요, 행정소송에서 다투시는데 인정된 판결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님들이 판결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행정심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소송부터 하시는 것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일단은 시간을 벌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서 행정소송도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향후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얘네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주장이 뭔지를 행정심판을 통해서 속담을 한 번씩 털어내는 거죠. 확실하게 다 받아서,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정말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설사 이기지 못했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 갖고 행정소송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의료급여법 위반했을 때는 행정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의료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구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처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먼저 하시고, 왜냐하면 행정심판 하시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겼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불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송 같은 경우 항소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불복을 하게 되게 되면 2심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기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불복을 할 수 없는
불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설사 우리가 졌더라도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상대방의 증거, 주장 이런 것들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 입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이 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소의 이익,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행정심판 재결서에 나오는 진 이유, 이거를 명확하게 재결해서 패소한 이유를 분석을 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먼저 하시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행정소송 하실 때도 뭐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에 관한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이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사람을 정말로 진료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다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너네들 진료 장부도 처음에 진료 접수장도 없는 사람인데 진료를 했느냐라부터 이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재료 같은 거 거래 장부가 없느냐 있느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의료 여러 가지 이제 재료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있고,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허무인인지 기존에 진료받은 분인데 이날 정말로 와가지고 진료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 많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치과가 될 수도 있고 정형외과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툼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이 정말로 이제 허위 청구를 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좀 확보하게 하려면 현지 조사 당시에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조사할 때는 웬만하면 그분들하고 대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영상이 아니라 그냥 녹음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서 내가 녹취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지 조사했을 때 생생한 상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하시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굉장히 적법하지 않은, 예를 들면 80년대 수사기관에서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현지 조사를 했다라는 원장님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런 거를 준비를 못 하셨대요. 녹취록 준비하셨네요? 그럼 아니요, 그런 경황이 없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희가 행정심판을 좀 잘 준비해야지만 이후에만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정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행정지 하시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소송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송이 끝났을 때 막바로 또 이제 영업정 업무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2심을 하시거나 3심을 하실 때도 집행정지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심리를 잘 해서 하면 좋은데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많은 이제 고객들이 변호사님께서 상고심까지 하셨는데 상고 심리까지 나가지 않고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서 요건도 안 된다고 해서 심리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원장님도 좀 아셔야 되니까는 그 변호사님 이가 저희가 상고심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상고 이유서 준비를 하실 때 상고심 절차 특례법의 요건이 안 맞아서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지는 않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좀 서류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그냥 되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도로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1심도 준비하실 때는 상고심을 간다는 것까지 좀 각오를 하셔서 상고심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지만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서 심리도 못 해보고 끝나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염두해줘서 조금 의뢰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장님도 이 부분을 좀 아셔서 만약 1심을 선임하거나 2심을 살 때도 변호사님 저희 상고심까지 갈 거니까 안 되면 상고심에 상고심 절차 이제 특례법상 심리도 못 해보고 끝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1심, 2심도 잘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고심을 준비하는 이제 변호사님한테도 그런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요건에 대두해서 상고 이유서가 제대로 작성된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그래야지만 그 변호사님들도 이제 긴장이 되셔서 좀 준비를 하시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법무법원에서 이제 행정전문위원으로 있고 뭐 행정사무소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예전에 또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제 15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팀장이라든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님들도 자기가 뭐 안 해본 사건들은 모르십니다.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서면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미스를 발생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좀 잘 하시고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에 관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현지 조사의 어떤 위법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근거 법률들 이런 것들 국민건강보호법이라든가 의료급여법상 그 현지 조사 관련된 규정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조사 관련된 지침 내용상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물어보시라고요. 알고 계신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셔서 변호사도 선임을 하셔야지 사건을 이제 받아서 공부한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사건을 이제 위임을 하셔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들이 있어서 그 원장님들이 큰 이제 당혹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고심이 끝나면 만약 이기면 좋은데 지게 되게 되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해당된 급여에 예를 들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초의료급여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정지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급여 청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 분담금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했다, 그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뭐 부분은 뭐 이제 보험급여라든가 보험회사 보험급여, 산재급여는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처벌을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진료 회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내용은 처분서 유의사항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물어보셔요 항상. 근데 처분서 유의사항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정처분은 처음에 사전 통지라는 거를 반드시 받습니다. 이거를 하셨을 때
내가 업무 정지를 받는 게 나은 건지 업무 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전해서 받는 건지 항상 먼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그 내가 업무 정지를 받는 것보다는 과징금으로 가름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 그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장일단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는 사전 통지 나올 때 주무관들하고 그거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행정사들이 저희는 이제 주무관들, 행정기관 주무관들 그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써서 이제 주무관들한테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의료규범법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행정처분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현지 조사에 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 또 익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익숙하게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현지 조사를 받는데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충분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관련된 영상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정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